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맥스 수리논술TV의 전성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논술 전형을 준비함에 있어서 현재 망설이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망설일 고3 및 모든 N수생들을 위해서 2025학년도 논술 전형 준비는 과연 어떻게 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명쾌하게 세 파트로 나눠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논술 준비는 왜 해야 하는가? 두 번째, 논술 준비는 누가 해야 하는가? 세 번째,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첫 번째로 논술 준비 왜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25학년도 논술 전형 역시 의치약대 및 주요 중상위권 대학 이상에 지원하려는 모든 수험생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현재 대입 전형 중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고 인기 있는 입시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일 것입니다. 그만큼 고3 및 N수생, 심지어 반수하려는 대학생까지 그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논술 준비는 수능을 준비하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 상당히 부담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당장 부족한 과목에 수능 과목의 점수를 올려야 하고 따로 논술 공부할 시간을 내야 하는데 시간 내기가 그리 쉽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논술 준비까지 해야 하나, 그리고 시작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말 혼자 하기가 막막하다는 생각마저 들기도 하고, 또 논술 준비할 그 시간에 오히려 수능 공부에 더 투자하면 정시로 목표한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도 논술 준비를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선 자연계 논술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리 논술이 필수인 시험이다 보니 수학에 자신이 없거나 약한 학생들은 합격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과목 성적이 괜찮은데 수학만 약하다면 논술을 하기보다는 수능 수학 성적을 올려서 정시로 가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능 시험이 시험 당일의 컨디션과 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있고, 꼭 노력한 시간에 비례해서 아님 실력대로 원하는 성적이 꼭 나오는 시험이다 라고 장담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또 고3들은 계속 증가하는 N수생들과도 경쟁해야 하고, 더군다나 작년 같은 불수능에다 1년에 딱 한 번 보는 수능시험에 운명을 걸기에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논술 준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하고, 올해는 고려대도 논술을 부활했고, 연세대도 과학논술을 폐지해서 수리논술 시험만 실시하고, 그 다음에 경희대 약학계열이나 아주대 의예과 등 몇 개 대학만 과학논술이 남아있어서 과학논술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완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실까요? 논술 준비 왜 해야 하는가? 다음 내용입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최초 경쟁률에 비해서 실질 경쟁률은 대폭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젠 수리논술 준비하는 것이 수능 준비하는 것과 전혀 별개라 할 수 없고, 실제로 대부분의 논술 합격생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학습했던 것들이 수능 시험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은 수능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고, 특히 심화 문제의 해결 능력과 본인의 취약 부분, 그리고 본인이 서술한 답안지에 개인 첨삭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계산 실수들의 유형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므로 이 부분만 보완 개선되어도 수능에서도 상당한 점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은 별도의 수능 공부하는 시간을 절대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술 준비로 인해서 생기는 최대 6번의 논술 전형의 지원 기회뿐만 아니라 수능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시 지원에 앞서 입시 역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미리 차근차근 준비를 한다면 수시 6개의 논술 전형이 기대 이상의 결과를 분명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매년 수능에 집중하느라 논술 준비의 시작점을 놓쳐서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여름방학 이후나 9월 모평 결과가 나온 이후 불안한 마음에 남들이 하니까 급히 논술 준비를 해보려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러하듯이 대학에 따라 출제 범위가 기하나 확동까지 공부해야 하는 수리논술 시험의 특성상 때늦은 시험 준비는 합격 확률도 낮아지고 논술 준비 기간과 학습량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과목 성적을 더 올려놓고 시작해야지 하고 논술 준비에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논술과 수능을 적절히 병행해서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최선의 입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 논술 준비 누가 해야 하는가, 과연 어떤 학생들이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국어, 영어, 과학 성적이 부족하여 정시만 믿고 있을 수 없는 고3 및 N수생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수시 6개를 지원하고자 하나 학생부 성적이 그리 좋지 않은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학 성적은 괜찮은 편이라 수리논술 전형만 생각하는 학생, 그 다음에 의치학대 합격을 논술 전형과 병행하고 싶은 학생,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상위권 대학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학생들, 그 다음에 서울 상위권 또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목표로 하는 고3 및 N수생, 휴학생 등이 대표적인 논술 준비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들 중 정시 올인보다는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것이 전체적인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이 되고, 당연히 수능 공부에 매진하면서 수능 최저 등급 통과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수능 공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리논술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것입니다. 만약 내신 때문에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한마디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 학생부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있고 일정 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내신 점수에 의한 페널티가 급격하게 커지는 일부 대학도 있긴 하지만, 혹시 자기한테 불리한 대학이 있다면 지원 시 피하면 될 상황이고, 보통 3에서 5등급 학생들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논술 전형에 있어서 내신에 관한 불이익은 크게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로 논술 준비를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준비는 빨리 할수록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고 개인적인 수학 실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늦어도 5, 6월 전에는 시작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의치학 계열은 조금 더 일찍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수능 직후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치러서 다소 부담은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서 대학별 논술 출제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미리 철저히 공부한 학생은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행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계획을 세워 준비하게 된다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기 충분한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로 출제 범위가 다릅니다. 미적분, 기하, 확통의 포함 여부를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논술하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답안 작성 훈련 및 첨삭을 받아서 출제자의 의도 및 채점 평가 기준도 지원 대학별로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학별 논술 전형 일정을 숙지해 놓으셔야 되고, 논술 공부하는 시점에 따라서 수능 전 또는 수능 후에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할 것인지도 결정을 어느 정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논술 준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 유무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 없는 대학이 올해도 14개 대학이나 됩니다. 2025학년도도 정시에 대한 불안 심리와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2025학년도 논술 전형에서도 역시 최초 경쟁률은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수능 최저 등급이 통과되면 실질 경쟁률은 절반 또는 그 이하로 대폭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서둘러 준비한다면 최대 6개 지원한 대학에 합격하기 충분히 가능한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 논술 실시 대학의 지원 여부인데, 요거는 의치학 계열 가는 학생들만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학별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 논술을 통해서 출제 유형을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대학의 난이도라든지 또는 자주 출제되는 단원은 어떤 단원들이 있는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추석 연휴 등의 특강을 잘 활용하여서 수리논술 공부도 과탐 한 과목 정도의 공부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 전형은 또 출제 유형과 난이도도 대학마다 다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의 경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이 대학에 따라서 40에서 60% 또는 그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여부가 여러분들이 논술 전형 합격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부드릴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젠가 해야 할 논술이라면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어차피 해야 할 논술이라면 남들보다 먼저 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논술 전형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수시 지원에 앞서 틈틈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전형 일정과 출제 방침을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고, 본인이 믿고 의지해야 할 논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한테 맞는 대학을 찾아 맞춤 논술 전략으로 집중 공략함이 낮은 내신과 불안한 수능 성적을 극복하고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입시 성공 전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논술 전형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맥스 수리논술 TV의 전성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